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수티비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구 시작할 건데 준비 잘 하시고 총알 잘 모으시라고 얘기했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같이 유튜브에 올려버렸죠. 올려버려가지고 잘 들어왔지. 토론토하고 볼티하고 인디애나 마인까지 해가지고 잘 드셨고, 먹는 형님들은 계속 먹고 못 먹는 형님들은 못 따라가서 맨날 못 먹습니다. 그건 항상 불변의 진리더라고.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거였는데, 오늘 축구는 오늘 아예 안 가져갔었고, 어제 같은 게 이제 전북하고 삼성 역배승 이렇게 가서 또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또 빠르게 떠들고 마무리 잘 해서 6월달 계속 분위기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 뭐고, 부산에 지금 배구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0개 구단인데 한 14개 구단, 광주, 전주, 인천, 대전 요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겨울 시즌에는 일본 농구, 유로 바스켓, 그다음에 유로 농구 이런 것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주간이 너무 빈약하거든. 그리고 팀도 많아야 경기 수가 늘 거 아니야, 그죠? 연홍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0개 구단 좀 에바고 8개 구단 정도는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좀 개론적인 펠라가마라따님 부분으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보내겠습니다. 화끈하게 잠깐만. 적중 싼이로 싼. 개론적으로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똥배 있죠. 낮은 배당들 건드렸다가 오늘 돼질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날보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 하루 이틀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평소보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아니면 반대 2.5 플랜이 괜찮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뭐 여러분 진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야겠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켰을 때 좋은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컵하고 신시다. 시컵하고 신시. 아니다. 배트맨 순서대로 할게요. 텍사스하고 세인트예요.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배당 받았을 때 항상 값을 좀 못하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타격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하니까 거의 손을 잘 안 댔던 팀 중에 한 팀이긴 해요. 그리고 이 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물부로 복귀를 해가지고, 재작년이가 작년이가 복귀를 해가지고 좋은 페이스를 보여줘서 다수 팀에서 이제 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 일본 야구든 지금 국내 야구든 카이나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리턴을 했을 때 좋은 효과들이 보였던 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상태인 거고, 뭐 생각보다는 그냥 평균에 못 미치는 이런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패디다. 근데 이제 배당이 너무 낮으니까 방에 텍사스 갈 이유는 없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왜? 디그롬이 지구에서 매치 있을 때 지구 대선발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페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받는 게 이해가 돼.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왔다리 갔다리는 심하지만 이기는 경기는 마이너 확실하게 챙겨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홈 원정에 대한 그런 안일한 분석 말고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득점을 못 내가지고 어렵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홈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홈 승률에서 경기 내용이 좋다는 거는 디그론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들한테 통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조금 낮은 것 같아. 원래도 텍사스 좀 저배당 많이 주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어차피 일반승으로 접근할 경기가 아니고 만승으로 접근할 경기죠. 그 다음에 어너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득점적이 6점, 7점, 뭐 2점, 뭐 아니면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쉽지 않은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택맙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경기고, 볼티하고 화싹. 볼티는 지금 모튼이 거의 지금 1야 9야 수준에서도 안 받아줄 만한 그런 피칭을 던지고 있어요. 후전은 말할 필요가 없죠. 화이트삭스 투수들은 지금 이제 유망주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반짝 활약을 하는 선수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에 아무거나 던져보고
그마저도 카드가 안 먹히고 있는 게 화이트삭스죠. 근데 지금 볼티가 요새 최근에 분명히 반등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일반승 정도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삭스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속 여러분 의심스럽잖아. 3경기 하면 한 경기는 지랄 나겠네, 한 경기는 장난치겠네. 근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만인에게 평등했잖아. 볼티, 심지어 볼티한테도 만 주고 승은 그냥 주고, 저득점 났는데도 볼티한테 지기는 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츠나 뭐 모든 팀들한테, 샌디한테도 마찬가지고 컵스한테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해봐야 한 경기 정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볼티 승 정도는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또 9.5를 받아놨잖아. 9.5를 오바를 볼 명분이 어디 있어요? 투수 안 좋은 것보다 타자 안 좋은 게 더 심하단 말이야. 물론 요새 볼티가 타격점이 조금은 살아나서 잡을 팀은 잡지만 3.84밖에 안 됩니다. 이 3.84라는 것 자체는 요번 연도 메이저리그 가장 못하는 팀, 그 다음에 그나마 치는 팀들의 수치에 속하기 때문에 볼티가 지금 선발의 역할을 정확하게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나마 하는 게 이제 1야에서 온 스가노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 맞잖아. 근데 이제 이게 모튼이라도, 그래도 모튼이라서 가기 싫다 하면 패스를 때리는 거고, 화이트삭스인데 1.45에 볼티면 볼티가 살아나고 화이트삭스는 반등이 없고, 그래 가시든지, 아니면 저득점도 쓸만한 재료가 된 거죠. 왜 화이트삭스는 오바의 컬러가 나오지를 않아요. 볼티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기지도 못하는 거고, 연패가 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득점 가는 것도 괜찮죠. 왜? 요번 시즌에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 9.5에 기준점 받았을 때, 1야 9야 물부 높은 기준점 받았을 때 메이저리그는 대부분은 9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 시즌 어떻게 했어? 저득점으로 쓰고 조심하고 너무 높다, 이런 기준에서 템파 언더도 가고 신시 언더도 가고, 되고 나서가 아니고 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볼티 승하고 언더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경기지. 그 다음 필라하고 미러키. 필라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우치대도 계속 가고 문제가 없고, 홈에서 홈발 확실히 받는 팀이고, 분위기 자체도 달라. 필라는 농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그렇고, 특히 야구에서는 광적인 이런 부분들, 오늘 수아레즈가 나오고 킨타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킨타나도 지금 꽤 괜찮아. 그래서 일단 오바 볼 수 있는 수치는 별로 없어요. 킨타나 같은 경우 이제 갈수록 저는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 수아레즈는 뭐 무조건 기준이 높죠. 우리가 엄청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러키 같은 경우도 뭐 깔짝깔짝하게는 뭐 승을 거두고 17승하고 17점 내고 6점 내긴 했지만, 미러키 필라 페이스 자체가 20경기를 잡아봤을 때 나쁠 것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2경기 했으면 희망 제로엘님 추천 감사합니다. 잘 없기 때문에 필라 승 정도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5라는 거는 저득점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오늘 그냥 뻔하게 다저스 가고 오바 가고 막 일반승 가고 이랬다가 된통 당합니다. 더동 일반승 가실 분들은, 맞죠? 샘프나 이런 가실 분들은 고민 진짜 잘해서 특히 잘 골라야 돼요. 난 이것밖에 안 보이겠다 이런 분들은 잘 골라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죠. 배팅 쉽게 먹으려면은 그런 거 안 준다고요. 세상 쉽게 사지 말라고. 그죠? 근데 이제 수아레즈까지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라 안 보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러키 2경기 했으면, 미러키가 계속 그래 했으면 형님들 우리 역배도 가고 오바도 좀 가고 하지. 미러키도 오바 좀 괜찮고 언더 갈 때 언더 가고 다 갈 수 있는 팀인데, 근데 아니기 때문에 비선호된 거예요. 갈만했을 때는 어떻게 돼? 밀마 갔을 때는 아예 하지도 못했던 그런 경기란 말이야. 그 경기 진짜 좋은 경기였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에토리하고 보스턴. 에트리가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던 1위의 모습은 지금 못 찾고 있죠. 지금 뭐 약간 기아 같긴 해. 그리고 엘다오 크로세는 화이트삭스에서던 크로세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뭐 투수 가지고 갈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에트리하고 보스턴의 관계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에틀 같은 경우는 뭐 살아난 건 맞지만 1위 이제 타이틀 홀더 리더 팀은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뭐 할 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뭐 5대 0으로 이긴다든지 그다음에 9대 3으로 만한다든지 맞죠?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는 경기들은 나오는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크로세보다는 옐다가 나아요. 크로세가 삼진 능력은 크로세가 더 좋긴 한데 전체적인 피칭과 피칭 디자인하고 제구는 옐다가 조금 나은 부분들이야. 그래서 나는 에틀하고 보스턴 했을 때 에틀이 항상 늘 강점을 좀 가져가고 저득점 나오든 다득점 나오든 선수가 안 좋은 투수든 좀 에틀도 투수 갖고 밀어붙인 팀은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1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에틀이 훨씬 좀 나은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2배 라인 중에서는 괜찮은 부분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LAJ77161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에틀 역배랑 어느 반은 별로 선호가 되는 경기는 아니에요. 알겠지? 그 다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토론토하고 애슬레틱. 토론토는 지금 요번에 좀 가죠. 포마도 갔었고 뭐 저득점에서도 이기고 조금은 갈만한 팀이 되었고 애슬레틱은 이제 그 스프링스하고 그 누구의 스프링스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세베리노는 맛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스프링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회를 줘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야. 토론토는 경기력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와야 되죠. 왜? 12점, 11점, 8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토론토 베이스 아니야. 그리고 애슬레틱은 한계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 why? 지금 경기 결국 다 졌습니다. 점수 못 낸 것도 아니야. 애슬레틱 3점 내고 1점 내고 7점 내고 어제도 7점 내고 오늘도 7점 냈거든. 타격 싸움에서 그 이상은 힘든 거지. 왜? 그만큼 좋은 선수는 당연히 없으니까. 맞죠? 이제는 토론토도 한번 써볼 수 있는 팀이 됐다. 근데 일반승 안 가겠죠. 이어갈 거면 토론토 원래 컬러 뭐야? 홈런 많이 치고 장타 나와서 뒤집을 수 있고 이런 컬러다 이거. 그치? 갈 거면 토마 갈 건지 오바 갈 건지. 왜? 애슬레틱하고 캔자스시티 이런 팀들은 요번 시즌에 득점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지? 아니면 토마 아직까지는 방금 애매한 것 같다 싶으면 다득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지. 맞죠? 그 다음 클브라고 천사는 이미 끝났죠? 키쿠치 그때 그때 빼고는 키쿠치라도 갔잖아. 그 나머지는 갈 이유가 1도 없죠. 그 다음 클블도 타점 잡고 가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이긴 경기들이 많아. 특히 점수 7점, 6점 막 이렇게 내가지고. 천사는 그나마 잘 던지는 게 소리아노인데 소리아노도 지금 못하죠. 그리고 소리아노도 에인절스에서 쳤을 때 1선발인급이지 딴 팀에 봤을 때는 수준 미달인 부분들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양키스한테도 결국 다 지고 5대1 나와서 마인도 당하고 1점 차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양키스가 다섯 만나서 이기고 그랬었는데 별로 좋은 내용들이 없어요. 왜 에인절스는 선수들 특히 타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투아웃도 옛날 같지 않고 출전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블랜드 승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인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오늘 뭐 그냥 가져갈 거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고 어너바는 클볼은 상관이 없는데 천사가 뭐 이제 다저스 만나고 뭐 6연승 하고 그랬었잖아. 쭉 하고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못 받아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컬러는 그렇게 근본 있는 팀이 아니잖아. 그지? 오탄이 있을 때도 그렇게 근본이 엄청 있는 팀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클브승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갈 수 있는 경기고 그 다음 매치하고 콜로 이거는 뭐 1마하고 2마하고 니오넴 얘기하고 콜로는 지금 뭐 투수 한 명도 반짝 작년 같은 경우 칸트리도 나왔을 때 좀 하고 언더도 좀 보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투수도 진짜 못하는 투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득점 좀 가고 그랬었거든. 쿠어스필드 때. 근데 이번 시즌은 아예 그런 컨텐츠 자체가 없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화이트삭스랑 더불어서 그냥 반대 진짜 치면은 똥 밟고 진짜 많이 못하면 똥 밟는 그런 경기잖아. 이거는 이제 선택 초이스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경기죠. 근데 매치가 한동안 조금 그런 니오넴처럼 약간 절하가는 모습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또 마인을 하고 오늘도 마인을 했고 잡고 그 전에 또 화이트삭스 이런 팀들 또 콜로만 붙은 게 아니고 그 전에 5월 27일, 5월 28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또 누구 붙었냐면은 화이트삭스랑 붙었었거든. 그런 모습 강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홈수도 나쁘지 않고 팜캐스트는 지금 콜로에 있는 투수 중에 가장 안 좋은 투수예요. 피안타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기본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필라 가듯이 1마 갈 거냐 2마 갈 건데 결국 그런 팀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인도 잘하는 팀은 뒤집어서 어떻게든 마인을 시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마 2마 갈 건지나 고민하는 거죠. 1마를 갈 거면 이제 세폴 용도로 쓰는 거고 2마를 갈 거면 뭐 2폴을 쓸 수도 있고 세폴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나름대로 피했다 애가. 샌디 똥배 받았을 때, 템파 똥배 받았을 때. 맞죠? 사고 칠까봐. 근데 제가 뭐랬어요? 그런 팀들이 대부분이 한 경기 어쩌다가 한번 빼고는 대부분은 장난질 안 치고 이상하게 안 흘러갔다고 했단 말이야. 왜? 이런 경우도 많잖아. 콜로랑 붙는 팀, 화이트삭스랑 붙는 팀, 그 다음에 애슬레틱 붙으면 반대 뭐 저배당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피하고 언어버 써놓고 빈칸 해놓고 안 갈 경기는 안 가고 피했는데 결론적인 것만 봤을 때는 결국 할 팀들이 거의 다 하고 어쩌다가 진짜 한번 삐고 나는 부분밖에 없었단 말이야. 왜? 야구라는 거니까. 왜? 농구였으면은 70% 80% 이기죠. 근데 야구라는 거는 경기 흐름 맨날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오늘 NC도 한번 봐봐봐. 순간에 점수 내고 벌려버리고 오영수 나와버리니까 하나가 그냥 깨져버렸잖아. 점수 지금 많이 났을 건데. 그지?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1마 2마보다는 저는 다득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반대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요? 쿠어스필드 언더가 아니더라도 언더의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콜러도 점수를 내. 없는 타선인데. 그죠? 그래갖고 결국 지는 건 똑같고. 그러면 다득점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마 2마 그 다음 다득점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매치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애미하고 샌프. 마이애미는 지금 샌디산 웨더스 나왔고요. 샌프는 지금 버드송 엄청 안 좋은 지금 버드송이 나왔는데 웨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좋다 말다 이렇게 하는 건 속단한 거고 마이애미 그냥 웨더스가 있는 거는 좋은 거일 뿐이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마이애미가 돈 투자를 잘 안 하는 팀이니까 템퍼랑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샌프가 상당히 저득점스럽긴 하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오늘 이정우 안타 2개 쳤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근데 오늘 안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정말 무식한 분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마이애미 자체도 최근에 득점적인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버드성이 안 좋아도. 그래서 이거는 샘플을 갈 일도 아니고 마이애미 갈 일도 아니지. 왜? 마이애미도 결국 이게 근본 없는 팀. 워싱턴 마이애미 다득점 좀 하고 경쟁력이 되는 팀이잖아. 빠따적인 부분들은. 근데 결국 아쉽게 지고 연장 가서 지고 이기는 비율이 안 높으니까 우리가 오버는 보고 그래 해도 마이애미 역배라든지 워싱턴 역배를 조화까지 가져가냐고. 특히 15경기 있는데 라인이 30개가 나오는데 마이애미 역배를 가져가냔 말이야. 안 가져간단 말이지.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증명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럼 뭐가 하면 되겠어요? 저득점 가면 된단 말이지. 샘프가 지금 이 경기 5경기 6경기 자체 이렇게 상당히 저점을 찍을 팀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디트가 투수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 근데 그게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는 이정우한테만 기대를 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한 부분이다. 그리고 당연히 샘프는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분석상에는 그래도 샘프 봐야죠. 왜? 결국 지니까. 결국 지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치 같은 경우는 다득점이 더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캔자스 시티하고 디트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부빅에 대한 존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뽀록이고 그래도 뭐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부빅 자체는 페이스가 꾸준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디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38승 21패 진짜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선수에 대해서는 마인즈나 스쿠바를 제외하고는 진짜 다 물음표가 드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1인데 상당히 불안한 전력인 거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부빅도 6이닝, 7이닝까지도 기대치가 있는 지금 1점대를 거의 찍고 있기 때문에 캔자스, 딴 팀도 아니고 캔자스 시티에서. 그래서 이건 투수보가 하나 갈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저득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빅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통 제가 선발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근데 보통 선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해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 가지고 갈리는 경기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분석할 때는 선발 당일 보고 상황 보고 한 개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근데 부빅을 유심히 지켜봤단 말이야. 캔자는 잘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디트도 이기고 1마 해주고 2마 해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전력 자체가 타자들이 요번 시즌은 끝나봐야
얘는 1년 동안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안성을 가지고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해주고 있는 거는 맞아. 특히 말했을 때 상황적인 타격이 좋은 거지. 뒤쪽 오바를 여러분이 많이 가지는 않잖아. 승을 많이 가는 부분들이지. 약간 하나가 잘할 때 상황적인 달러 타격 에드워드 좋아서 달러님 가는 추천 느낌이랑 감사합니다. 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부빅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캔저스 시티 승에다가 저득점. 부빅에 대한 거는 나올 것이다. 휴지하고 템파. 휴스턴이 지금 1.36을 받았고 템파베이가 2.49를 받았거든. 근데 지금 템파 계속 갔잖아. 우리 퍼받고 방송 꾸준히 듣는 사람들. 맞죠? 역배에다가 저득점에 얼마나 재미를 많이 보고 템파 지원쳐도 왜? 템파는 진짜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브래들리가 나왔던 부분이고 휴지의 똥배를 라토님 갈 추천 이유가 감사합니다. 전혀 없잖아. 휴지의 똥배를 전혀 라토님 어서 오시고 그럼 뭐야 역배나 2.5 오늘 2.5 얘기들도 많이 했었잖아. 템파베이 역배나 2.5 프랜승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휴스턴을 갈 거면 다득점을 가는 게 낫는 거죠. 왜? 확실히 이기면 1마 2마에 대한 그런 화끈한 부분을 성적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지만 나와주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브래들리를 깨야죠. 맞죠? 브래들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해주고 바즈나 이런 애들 못하는데 신기하다 했잖아. 왜? 조지엠 탁구장 쓰고 투자도 안 하고 옛날보다 선수들이 많이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당연히 꼴찌 할 줄 알았어. 마이애미하고 템파 딱 붙어 있잖아. 템파가 여기 있나 마이애미 있나. 그래갖고 이제 돈도 없고 구장도 없고 그 작은 구장에서 홈런도 많이 안 맞고 은근히 오버도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은근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템파베이 이런 말이지. 휴스턴이 저변한 경기를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너무 낮다. 근데 언더보기에는 기준이 너무 낮아. 왜? 템파베이도 요새 화끈한 부분에서 점수 나가지고 연승 타고 했던 부분들 분명히 존재했잖아. 그래서 7.5는 너무 가하고 역배나 프랜승 1.4대 대 1.5대 요거 가져가거나 다득점 가는 게 괜찮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C컵하고 신시 일단 언더는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물론 C컵도 10점 넘고 이런 경기들 많이 하긴 했지만 투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타이온이 나오고 마르티네즈가 나오는데 둘 다 뭐 그렇다 할 활약 정도 보고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미친 타격전이 나와요. 8점, 11점, 6점, 뭐 13점, 6점, 4점 기본적으로 다득점 성향이 많이 내포가 된 팀이 이 두 팀이에요. 그냥 좀 똑같지는 않지만 히로랑 요코 붙었을 때 다득점 치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게 컵스랑 신시란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요새 신시 타격 좋아서 7점, 7점, 6점 이거 보셨을 거고 컵스는 뭐 말해 뭐해 콜로라도 했을 때 시계 패든지 아니면 10점 넘게 나온 적도 분명히 많았죠.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언더를 7.5를 언더 볼 이유가 없죠. 타이온도 옛날에 타이온도 아니고 닉 마르티네즈도 소뱅산 닉 마르티네즈도 이번 시즌은 영 아닌 것 같지. 그럼 뭐야 전형적으로 배당 큰 2배 라인들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오버를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C컵이 비슷하게 줬다. 그런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 왜? 똑같으니까. 근데 2배 라인에서 하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면은 제가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뿐만 아니고 배구도 옆배를 한번 그냥 생으로 한번 건드려 보잖아요. 그래갖고 2배 라인 아니면 마인이랑 묶어서 4배 아니면 역배 마인 역배 해가지고 뭐 6배 노릴 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 막 볼만 응원하면 되는 부분들 아니야. 많이 보여줬었잖아. 맞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조금 가능성이 크는 거죠. 왜? 어차피 이제 C컵 쪽으로 신시 그리고 C컵보다는 신시 투수가 낫긴 나아요. C컵은 투수 갖고 가는 게 온리 타격점이 샌디랑 그 누구야 샌디랑 C컵이랑 그런 부분 승자하는 비중들이 있어도 타격적인 요소 갖고 가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스틸도 하고 핸드릭스 잘할 때도 뭐 지금 C컵 있었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요. C컵 갈 거면 차라리 큰 마인을 가고 신시 갈 거면 그냥 생역배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경기라 보고 있습니다. LA하고 L이 또 똥배 받아놓고 번즈 나오고 워싱턴은 파커 나오거든. 파커는 원래대로 하네. 왜? 좀 시즌 초반에는 잘했죠. 파커하고 그 둘이 누구. 근데 이제 원래 그랬던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물부 같은 경우는 훨씬 많고 돌아오게 돼 있죠. 경기 내용 자체가. 다만 워싱턴 2.5 프랜승에 1.5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왜?
에리가 그 변동 많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와싱이는 다득점 싸움 되고 물고 넘어지고 이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배당을 받았거나 일반승 받았을 때는 메리트가 뚝 떨어지지. 오버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 근데 2.5를 받았을 때 L이랑 붙는다고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투수들도 둘 다 꾸지고 워싱턴에 이 파고 나왔을 때 득점 지원은 여전히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실제로 5월 30일하고 오늘 6월 1일 날 11대 7, 9대 7 결국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2.5에 번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2.5라는 건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맞죠? 오늘 경기 보셨고 어제 경기 보셨고 아니면 다드점 경기하면 보통 에리가 한 경기는 가져가고 워싱이 한 경기 가져가고 이런 경기들이 많은데 분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에리가 홈마인에서 3 이상 한다. 쉽지 않지 않나요? 워싱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왜? 에리가 저변형 맞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았잖아. 갈렌 나오고 뭐 켈리 나왔을 때. 근데 이기면 뭐야? 항상 그런 더러운 경기를 하는 게 애리조나예요. 언더도 많이 내고. 그죠? 일단 확률이 높겠죠. 맞죠? 그다음 시애틀하고 미네. 시애틀은 조지고 나서 와싱한테 지고 나서 그래도 시애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승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어바에 대한 메리트도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시애틀이 배당 좋은 2배짜리를 받았으면 시애틀을 보는 거고 미네가 지금 2배당 받았기 때문에 미네 볼 수 있는 정도지 이게 특별하게 갈릴 경기는 아니야. 오늘도 상당히 접전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얘네도 은근히 이제 작년부터 이어지는데 접전의 뉘앙스가 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언더 볼 수는 없는 거고 미네도 최근에 득점적인 요소가 잘 되다 보니까 쉽게 이기는 부분들이 많았잖아. 미네도 다득점 팀이라고는 보지 않잖아요. 시애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점수를 상대한테 많이 준다거나 왜 와싱이한테도 마인을 당했거든. 9대 0이랑 9대 3 맞죠? 언더 볼 수 있는 컬러는 안 나오죠. 페덱에다 카스티오인데 페덱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카스티오조차도 지금 완전 뭐 옛날 신시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주고 있잖아.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죠. 왜? 쉐툴도 주거나 많이 내거나 쉽게 이기고 미네도 저득점 경기도 하지만 다득점 경기 많이 해가지고 편하게 해서 우리가 미네를 많이 갔었잖아요. 1주 2주 전에 맞죠? 미네 많이 갔었잖아. 미네 한 3번 가고 그랬다 이거 우치되면 내일 또 그런 게 이제 카드가 적중이 많이 됐었잖아. 우리도 필라 2번 필라 했는데 적특은 적었어. 적특은 됐어. 근데 뭐예요? 필라 그거 고만 좀 하지. 갖고 이제 3번째 오늘 방에 또 갑니까? 결국 했잖아. 그다음 또 그 다음 날에 취소되고 맞지? 그 다음 날은 안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미네 역배랑 오버 보면 되고 다저스 양키스는 뭐 야마모토 나오니까 가는데 나는 양키스 경기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간대도 시간대. 야부로는 이제 템포에 었던데 야부로인데 뭐 야마모토 같은 경우는 뭐 그 작년에 서울 시리즈 그 이후로 뭐 그렇게 그렇게 그 정도의 나빴던 경기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또 오늘 18점 무지막지하게 도폭 소설했고 양키스가 이기면 난 양키스 많이 난다 했죠. 맞죠? 중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얘네 둘이는 실제로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죠. 다스 가끔 많이 가야겠죠. 양키스 가끔 옆에 보는 거고 맞지? 야마모토하고 야부로 차이는 같은 야시로도 차이 많이 나죠. 야부로는 템파베이 있을 때 잘했지. 물론 뭐 지금도 뭐 쏠쏠하긴 하고 있는데 이제 언터처블 느낌의 투수니까 야마모토가 그럼 이제 템파 시절부터 해준 그런 느낌이 나와야겠지. 맞죠? 평소는 이제 요래 비슷하면 2.16인데 이건 투수 차이가 좀 납니다. 그지? 그래서 나는 보고 오늘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면은 진짜 쏠쏠하게 잘 빼먹어야지 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기들 뭐 샘프 보고 경기 요새 안 보고 저득점이니까 그냥 할 때 됐다 해서 오버 보고 이런 많이 깝깝해집니다. 바뀌면 토론토도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필라, 토론토, 신시, 샌디는 그냥 승에 언더 보고 많이 안 보고 피치 뭐 저득점 많이 나는 거 알잖아. 어쩌다가 한번 나는 거고. 그다음에 에이스 나왔을 때 스킨스나 폴터나 켈러 나와도 뭐 그나마 하는 선수 나와도 맨날 배당도 좋지도 못하고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고 2.5 프랜선 갈만한 경기는 템파하고 와싱이는 2.5 프랜스 한번 노려볼 만하고 매치는
콜로가 뭐 마닌에게 필라한테도 그냥 결국 마인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1만 2만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풀어보면은 콜로가 저드적 경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쿠어스필드든 뭐든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매치도 마인승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콜로나 화이트삭스가 받으면 이제 똥배 받은 팀들이 사고 칠까봐. 근데 사고 치는 확률이 뭐 샌디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양키스도 있고 뭐 많은데 결국은 사고 거의 없었다는 게 한 13번 중에 한 11번 11번은 그냥 해주고 12번 정도면 이제 핸디만 못하거나 이런 경우구나. 아니면 몇 배 터지거나 이런 경우인데 진짜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반등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쿠어스필드 왔을 때도 언더도 못 가고 2.5% 가기도 그런 위치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애슬레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제 이전하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토론토는 일반상 갈 거면 저 경기는 안 가겠죠. 최근에 마인 간 적도 있죠. 토론토 마인.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똥배 3 같은 거 갈 거면은 때려치아야 했습니다. 알겠죠? 제가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먹으려고 하는 거 어제 간 거고. 네가 하면 근데 대부분 내가 3하고 이런 라인들 잘 안 주잖아요. 메이저리그 가면은 좀 좋은 건 먹어야지. 근데 어제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갔잖아. 인디아는 일반성 안 갔잖아. 그래서 인디아는 마인성 갔다 애가. 오케이? 근데 그런 건 모두 별로 좋아는 안 합니다. 못 모여야 되노? 나머지 배당 좋은 거 먹어야지. 그것도 먹고. 알겠지? 그래야 무슨 수익이 나지. 쓸데기 없는 거 조합 남발 안 하고. 맞죠? 그리고 요새 또 멤버십 가입이 엄청 늘었던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숲TV 안 넘어오신 형님들 있거든요. 빨리 넘어오세요. 오늘 1년 동안 계시다가 오신 분 있었는데 그래 빨리빨리 넘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숲TV에서 유튜브에서 멤버십 하시는 분들 숲TV 와서 본방 가서 시간 될 때 보시고 하세요. 즐겨찾기 꼽아놓고. 요새 멤버십 진짜 많이 들긴 많이 들었더라. 그럼 뭐 배당 좋고 사기 안 치고 무료 오픈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도 깔끔하게 해주고 빨리 할라 하고 사기 안 치고 뚜렷뚜렷하게 하고 하니까 뭐 해주시는 거 아니겠나. 내가 뭐 해달랬나. 그죠? 감사하고 6월달도 네이션 배구 잘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아마 있을 낀데 잘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저는 항상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성적이 8년 좋았어요. 8년. 알겠지? 배당 좋고 근데 공지 보고 그 다음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러면은 다 했습니다. 난 거짓말 안 해. 뭐 얼굴 까고 하는데 뭐 거짓말 할 게 뭐 있어요. 나중에 다 된통 나한테 도구로 돌아오는데. 알겠지? 그래서 총알 잘 모으시고 남탓 그만 좀 하시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합 같습니다. 오늘도 뭐 두 조합 가고요. 지금 주말인데 세 조합 안 하고 있거든. 해도 되거든.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운동하고 있고 밤에 또 저녁 운동하러 갈 겁니다. 그다음 이제 또 내일 다음 주 플랜 짜고 바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대답 안 하고 그러지도 말고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은 이제 보니까 삼성하고 소뱅하고 SSG인데 SSG는 이겼고 삼성 우찌된지 모르겠고 소뱅이 3대0 나가지고 못 먹었어요. 나머지는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에다 오릭스에다가 한신은 개꿀이었고 오릭스는 마지막에 졌고 소뱅 하나 갔어요. 하나는 가야 돼. NC는 오늘 못 갔어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소뱅이 3대0으로 만약 삼성 SSG 이겼으면 SSG는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당 좋게 가야 됩니다. 알겠지? 뭐 내용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질문 좀 하시고 제발 유튜브 형님들 넘어오세요. 오케이?